중대자야. 요 미불이 그 송희종도 미불을 좋아한 거잖아. 실은 송희종이 미불을 서화학 박사로, 근데 서화학 박사가 말년에 한 거더라고. 시킨 거가 미리 시킨 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미불이 이름이 생긴 거야. 그 전에는 미불이라는 사람을 별로 뭐 그렇게 안 했었는데. 그러면은 요 사람은 조구는 그 아들이잖아, 그렇지? 아들이니까 그때도 이제 그 미불이 있었을 테니까 그 알잖아, 이렇게 서학 박사도 하고 뭐 유명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미불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 평서 양은 글씨를 갖다가 서에서 양은 글씨를 평하여 이르기를 여 비자 계집종이라고 그러면 난 계집종이라고 처음에 그랬는데, 계집종은 이렇게 띄어쓰기가 좀, 나는 그걸 붙였었는데 붙이면 또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여자종 이렇게 하는 게 좀 언어 순화로. 아까 같이 내가 말한 거는 싫어서 내가 막 이렇게 한 거잖아, 그지? 네. 선생님 좀 많이 봐서 알지만 한번 딱 나는 그게 아니면 아니야, 그냥 어떻게 그건 고칠 수가 없어. 지금 뭐 어떻게 아마 부드럽게 뭐 한다고 그러더라도 안 돼. 그러니까 여자종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럼 사내종, 남자종은 뭐라? 그냥 좋은 그러면 돼. 노보라든가 그런 번역할 때 그런 게 참 어려워. 계집종 그러면 좋은데 계집종은 조금 계집종이라고 할 때 계집종이 무슨 뜻인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자죠. 그러니까 느낌상 우리가 보면 계집종 이렇게 하고 하면 조금 어린애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어른 계집종을 계집종이라고 꼭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지 않나? 네. 머슴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도 좀 총각이나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 좀 중년 이상 남자들을 머슴에 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머슴의 기집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등등을 많이 생각했었을 때는 이미 이 사람이 그 부인이 된 거잖아. 그러면 여자종이라는 거가 좀 이렇게 말이 더 맞지 않을까. 계집종보다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집종이었겠지. 아무튼 뭐 저거 하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했었어. 뭐 계집종이 띄어쓰기가 안 맞으니까. 또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고 더 포괄적으로 좀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옛날 책 내가 보면 전부 다 계집종이라고 했을 거야. 자, 계집종이 부인이 돼서 부인이 돼가지고 거지 수사. 여기도 부인이 나 잘 모르겠어. 부인이 뭔지. 부인인지. 부인이라고 그러나 부인. 이게 너무 아르면 탈이야. 왜냐면 부인은 벼슬이야. 부인이 그 어떤 일반 부인은 아니야. 부인은 벼슬이라고. 당 상품 위상 벼슬에 그 있는 그 사람들이 부인이야. 그러니까 지방 쓰고 뭐 할 때도 뭐 그게 없으니까 뭐 만약 여자들 저가고 그러면 뭐 문화유 씨 뭐 이렇게 아니면 무슨 이렇게 쓰지. 근데 그 후에 그 벼슬 있는 분은 다르게 쓴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한다면은 종면이 만임이 되어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은 좋은데 그거를 글로 쓰냐 표현하니까 추잡스럽더라. 맞아요. 그래서 이 부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되게 보면 정경 부인 아니면 무슨 부인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체가 높은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일반 사갓집에 그냥 어떤 마누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연집 부인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근데 이 여기 내용은 그래도 부인이라 하는 게 보면 선한 사람이 갑자기 부인이 돼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가 아니라 정착적으로 마음이 좋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큰 법 판사라든가 당사품 이상 이 사람이 계집종을 건드려서 부인을 삼은 거지. 처부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래야지 말이 되지 일반 사가에서 한 거를 예를 드는 게 아니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사가에서 하면은 조금 지위라는 거가 없지 뭐. 왜 그러냐면 그 남편이 그렇게 지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물스럽겠지만 부인 정도 되면은 직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 종들이 굉장히 많지, 남녀라든가 이런 해서 하니까 행동이 좀 거치장스럽고 저렇게 뭐 감당 못하고 이래야지 좀 말이 좀 앞뒤가 맞지. 그전엔 내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아까처럼 우정처럼 그냥 편안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하고 나면 상상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야지 양은을 글씨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종이 부인이 돼서 거지는 행동거지지. 행동거지가 부끄럽고 껄끄럽다. 그러니까 부끄럽고 껄끄러우니까 뭐 좀 정경부인 이래야 될 텐데 아직도 이렇게 하는 그런 거가 뭐 있는 거지. 글씨를 어떻게 여기다 비교? 거기도 저 계집종이 있을 거 아니야. 계집종이 마님 이렇게 하세요. 그래요. 뭐 이렇게 다 처음에 나올 거 아니냐고. 그 모습이라고. 글씨로 쓰면은 조금 과감하게 콱콱 하는 거가 아니라 이게 뭐 아무튼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렇지? 지금 이걸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은 양은의 글씨가 약간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은 좋은 거가 뭐냐고 할 때 좋은 거는 과감한 거야 일단, 그렇지? 자신 있게 자기 거를 쓰는 거가 좋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갖고서 내가 그렇다고 내가 양은 글씨를 보니까 또 그렇게 뭐 나쁜 것은 아닌데 양은도 그때 명가였거든. 그 왕원지의 그 글씨를 그대로 읽고 또 양은의 그 양씨 집안에 또 서풍이 또 최원석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어 이렇게. 아무튼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불 불가위치, 위치는 부인 위치지. 위치를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 부인 위치 견디지 못하면 어떤가? 이혼하나 나가나 어떡하나?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야. 나는 그게 이해가 돼. 내가 왜 이해가 되냐면 하춘환이 또 뭐 누구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재벌에 갔어요. 하춘환도 그래가 하춘하고 또 누구더라? 갔는데 거기는 재벌 그러니까 좋아서 이렇게 결혼했었으니까 이제 어차피 결혼을 했으니까 며느리를 인정해 주는데 며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재벌에 맨날 이렇게 저 식사와 맨날 이렇게 뭐가 있잖아. 여기에서 얘는 못 놀아 같이 있어도 없는 거야. 그 세계에서 그 달라.
그러니까 얘가 견디지 못하고 하추나 저기 가서 그냥 그 나온 거야. 그 이혼이 아니라 그냥 나온 거가 이혼이야. 쫓겨나니까. 그게 바로 이거 불가분치라. 그러면서 조용받으니까 그때 살만 난다고. 그때 기자 모아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 숨을 못 쉬겠다는 거야. 그러고 자기 존재가 없고. 아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부잣집하고 그거 다른 거야. 부잣집 가서 자기 위치가 이렇게 없고 저렇게 오라면 그거 그렇지 않나? 어떤가? 상승가에 들어가죠. 정창렬이 잘 알겠지. 맞습니다. 여기냐면 여기는 그 집안에 그 어른들도 많고 저렇게 했었으니까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좀 어떤 그 저기하고서 약간 거기 좀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 시집 와서 저렇게 오라면 거기에 좀 말도 못하고 기죽 있다가 그런 거 많이 봤지. 지나. 네. 그죠? 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높은 데 가가지고 저 어떤 명절 같은 거라면은 채가지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게 심하면은 옛날가 지금이야 이제 독립으로 살으니까 뭐하지만 옛날 같으면 그냥 이혼이야 그냥. 그게 양인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것도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걸 생각하게 돼. 지금 이렇게 간단하지만 내가 좀 설명해 주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나? 네,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 글씨를 다시 보면 좀 달라. 거기에 비해서 미불 같은 경우는 미불은 태어난 게 약간 좀 출신이 그렇지만 건방지잖아. 오만 방지하잖아. 그러니까 팍팍 쓰는 거야. 그다음 미불이 나오지. 그러나 그 세상에 그 미불은 시완 기체. 미불이 그 채는 저 양은이지. 양은 글씨를 그 좋아했다고 하는데 되게 비법 의칙. 그 미불 글씨에서 그 기울 이 의칙이 참 어려워. 의칙이 무슨 뜻이야? 나는 저게 둘 다 보면 기우는 거니까 기울거나 쏠리거나 이렇게 한다. 기울거나 하고 하나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기울거나 쏠리거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쏠리다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기울거나 쏠리거나 그렇게 했나? 기울고 쏠린다. 그러니까 평형을 이루지는 않는 거지. 그 평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면은 부인이야. 부인 것이. 쏠리고 저렇게 하고 누가 저기에서 뭐 어떤 저가 오그라면 슬쩍 숨거나 아니면 뭐 마주치기 싫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노비가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 임금으로 봤었을 때 조국 황제가 봤었을 때는 약간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도 보면은 이 사람은 황제니까 비록 위험스러운 그런 황제지만 황제 그 생활하고 또 그게 다르잖아. 근데 아마 이 사람도 똑같은 그런 위치가 있었으니까 글씨에서 피하고 싶겠지. 충신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싸우세요 아니면 화전하세요 무슨 뭐 이게 싫으니까 서해로 도망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심정도 더 이해를 많이 했을 것 같아. 자 이런 거를 이제는 뭐라고 할까 글을 이렇게 읽고 저러갈 때 그 사람과 이 사람들의 그 배경 같은 거를 알고 어떤 심리로 이 글을 썼을까, 그 썼을 때 무슨 심리일까 이런 걸 좀 더 생각하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 그냥 글자만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불 필법은 그 기울거나 쏠리고 그래서 파협, 그 잠옷 그 불감 위치지. 그 위치의 그 뜻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는 것을 안 좋아하는 거지. 아무튼 내가 지금 이런 생각 저런 거 해가지고
그 책을 끝냈어. 그 초고를 한국사의 백선. 아 너무 그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거를 보면은 아마 그 전하고 조금 다른 거가 조금 뭐라 그럴까 그 못 쓰더라도 좀 진정성과 뭐 이러는 거가 좀 이전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약간 이런 맛들이 좋아 보였다고 지금 이런 것들 경쾌하게 하려더니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이런 걸 찾을 보다는 좀 못 쓰더라도 진정성과 저렇게 하는 거가 조금 더 모양이 들라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 전시장에 있더라도 좀 화려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내 그 어떤 본부를 지켜가면서 그게 딱 보여주는 이런 거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글씨를 썼으니까 저음 글씨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좀 느낌이 그렇지 않은가? 좀 소박하고 좀 진정성 있고 조금 정돈된 느낌. 그 저렇게 뭐 기교 안 부리고 뭐.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마지막에 오늘 고른 게 저는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고 아 그래서 저런 식으로 완성할 거. 그러니까 저렇게도 해봤었잖아. 내가 안 해본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말도 약간 그런 게 섞여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서예가 어떤 식이 좋을 건가? 모양 뭐 잡고 뭐 이런 게 꼭 좋은 건가? 나는 생각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양영준은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지금 오늘 흐름이 이상하니까 좀 얼떨떨해? 아닙니다.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좀 미북글씨 좋아하고 조금 이렇게 좀 약간 기교도 아닌 기교를 많이 떨라고 그러고 뭐 그러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뜨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못 써도 그냥 이렇게 쭉 자기 어떤 그 정중한 이런 거 장중한 그런 맛이 좀 더 우정을 어떻게 생각해? 지금 여기를 한참 작품하고 있으니까 많이 고민이 아주 항상 24시간 고민이에요. 항상 고민이 되는. 그러니까 많이 봐요. 작품 글씨를 많이 못 쓰면 못 쓴다고 생각하고 음. 그냥 분수에 맞게끔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 거가 난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난 더 글씨가 좋아 보이던데. 그러니까 일단은 남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된다. 아 그래. 남의 눈치 보이고 아까 같이 저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작품을 하면서 많은 개인전들을 보고 하는데 그래. 그럼 또 잘하려고 막 현란하게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 후회해. 그때는 좋아 보이고 뭐 저거 하는데 그거보다는 저렇게 진정성. 그래가지고 내가 쭉 이렇게 서예 백선 막 끝나고서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 글씨를 보고 이거 나는 이게 저 공부하는 거가 바로 글씨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요즘에 이제 결론 저런 식으로 좀 하는 거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 무서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서러운 이것도 이제 다 정리를 하셨다면은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내놓은 점수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뭐라고 해야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왜 무성한테 저렇게 자꾸만 얘기하냐면 무성이 옛날에 그 나한테 해준 말이 있었어 그래. 그러니까 어떠냐고 내가 항상 물어보잖아. 근데 무성이 그때 한글 뭐 이렇게 보더니 처음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그렇게 썩 저기 하는데 그 봐도 실증이 안 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소박하면서 꾸미지 않고 해서 다른 거가 다시 한번 또 비교해서 다시 원위치에 왔었을 때는 그래도 이게 빛난다고 그런 얘기 비스듬하게 그때 했었었지. 그 말을 내가 두고두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게 너무 화려하고 뭐 저런 거보다도 처음에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고 저렇게 하고 그러지만 보고 볼수록 그 맛이 나오면서 그가 하는 거 그런 것이 정말 좋은 작품이지 않는가. 원래
평도 그런 말이 많고 또 구성이 옛날에 한번 그런 말을 하고 그러길래 그러니까 그런 거 머릿속에 맴돌아 가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누가 말하면 허들어 듣지는 않아. 다 필요한 대로 해서 그런 걸로 집약.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글씨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심지어 많이 생각해. 붓을 들여야 될까? 아니면 눌려야 될까? 아니면 뭐 계속 들을 수 있는 거고 계속 그러니까 뭐 적당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눌러서 하는 게 더 많이 오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등등을 이론을 통해서 보면 생각하고 자기 자신한테 맞추고 그게 바로 아까 같이 그런 성향이 강하게 되면은 그 왕포에 데려왔던 그런 그 이름도 뭐라고 그러나 이름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거가 딱 판단 기준이 쓴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다 좋다고 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내가 미술학원도 있고 아 여기 한국에도 공부하는 사람과 이렇게 뭐 이런 어떤 올바른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도 좀 보여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좀 의연한 어떤 태도가 네. 있어야지 되지. 그러니까 지금 저 작품을 보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큰 선생님들이 글씨를 이렇게 좀 저렇게 정직하게 저렇게 쓰면은 요즘 너무 현란하게 막 날아가는 우리 작가들이 한 번쯤 좀 한두 사람이라도 보고 아 어른들이 갈수록 이렇게 하면서 글씨가 저렇게 참 안정감 있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못하니까 못하니까 아이 목소리 좋고 이렇게 나고 걔들은 좀 낮은 목소리라도 울림이 커요. 높은 목소리도 그냥 쫙 나오니까 멋있지. 그걸 못하니까 비틀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공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똑같아 그 위치가. 자, 문 설소팽 상휘 미왈. 이 설소팽 생물 이런 데가 좀 없지만 이 사람하고 미구라고 단짝이야. 그러니까 설소팽이 보니까 그 수집가야 이 사람도. 수집가인데 수집가들이 수집을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수집가도 여러 가지지. 간송 같은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이렇게 어떤 건전한 수집가겠지, 그지?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꾼들이야. 그러니까 간송 같은 경우는 가짜도 사. 근데 그걸 알고 사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알고 사니까 분류를 할 수는 있잖아. 근데 좋은 것만 사면은 물건이 많이 안 온다는 거야. 가짜도 알고 사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판 사람도 알잖아. 안다고. 아이, 알죠. 저 사람이 나 도와주고 저렇게 하는 거 속여 먹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점점 안다고. 그러면 좋은 거를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야말로 가면 무조건 값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은 장사를 한다고. 진짜를 가짜로 만들고 가짜를 진짜로 만들고. 진짜를 가짜로 만드는 거는 자기 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저번에 했던 그 매상 김선호 그래가지고 고소가 소장이 몇 개 지금 있다고 그러거든. 그걸 제일 잘한 거가 미구라고 설석했거든. 그럼 진짜를 갖고 오면 얘들은 알잖아. 알으니까 그걸 그대로 미굴이 잘 쓰니까 잘 베껴요. 그러고서 두 개를 놓아. 그럼 미굴 글씨가 더 좋아 보이잖아. 그 사람은 분이 모르잖아. 그래 미굴 글씨 가져가. 그럼 진짜를 가짜로 바꾼 거지. 아니면 진짜인데 이거 뭐 어쨌다고 그러면서 진짜를 내비두고 이게 더 낫다고 해서 이걸 준다고 그러고 그런 식.
그 얘가 몇 개가 있다. 그럼 설서팽이 이제 그걸 또 수집하는데 둘이 설서팽하고 같이 인장을 찍어요. 갖다가 수장인을. 지금 그래서 그 전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 그 내가 옛날에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둘이 꿈짝으로 잘해 먹은 거야. 설서팽도 물론 글씨가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정 안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하고 인정받아서 그 정도 하는 사람은 그 수준이 높은 거지. 그래서 어디도 봐도 설서팽하고 미국 그 수장이 같이 있는 거가 꽤 많아. 그전에 내가 그런 걸 몰랐다가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전에 이게 설서팽하고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지금 내가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면은 미국하고 이렇게 좀 친밀히 있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설서팽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일찍이 그 미국을 실용하면서 말하기에 그러니까 미국 그대는 그 양은 글씨를 본받는데 그 평자가 그 노비로서 여자 그 노구로서 양을 비유하는데 그 공은 어찌 그 새 속에서 이른바 중대 이 대자는 그 하인 대자야 하인. 그러니까 거듭 다시 중복된 그 하인이 아니겠는가. 그 기는 기불이라는 뜻도 항상 같이 있어. 기가 이겠는가 이렇게 하고 하지만 기불 어찌 뭐가 아니겠는가 이런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기불이라고 해요. 공은 어찌 새 속에서 말하는 그 다시 그 중복된 그러니까 그 밑에 다시 하이 그것이 아니겠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양은이 그 여기 노비 출신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지? 양이 노비니까 이걸 또 본받으니까 다시 또 노비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걸 둘이 그 정도의 그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그 정도 절친한 사이가 아니면 못하지 감히. 그래서 이거 한 문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하면은 조금 좋을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는 그전에 내가 그런 것들이 궁금했던 것들이 그 이론 번역 이걸 통해서 쭉 해서 그게 다 풀려졌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문자로만 놓고 해석을 했었으니까 그걸 잘 몰랐는데 지금 같이 설서팽하고 미구라고 그렇게 막연한 그 도둑놈이다 그렇게 같이.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일화가 많아. 그 설서팽하고 미구라고 했던 그 일화들이 많아. 저기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 거야. 왕언지 글씨 가지고. 왕언지 글씨를 그 가짜로 해서 하는 거야. 거기에 보면 꼭 설서팽 그게 인장이 같이. 그러니까 되게 빼어나가네. 틀렸구나. 되게 그 설서팽이 소장을 하고 발문이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미굴이 주로 많이 쓰는 거야. 틀렸어. 본저 승 오개지 무부자화 같이 지 태종 황제 시 수라 법서 비진 구방 당시 이건중 자형 수건 고덕시에 유한 절모 수이라. 본전을 송나라를 말하는 거지. 남성. 참 이게 남성이 송나라인가? 북성이 송나라인가? 송나라가 송나라인가? 내가 말하니까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가 또 있는 거가
동진이 동진인가 서진이 서진인가 진나라가 진나라인가? 황학기는 어떻게 생각해? 동진이 서기는 후대 사가들이 그 명칭을 붙인 것이고 당시에는 다 진나라라고 자기 국가 이름을 좀 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앞에다가 큰 글자 붙여가지고 뭐 대진 막 이랬을 텐데 송나라. 송도 대송 그랬겠죠. 그랬다가 이제 그 소송이야 그럼? 아니요. 북송 때는 그래도 나라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체계가 제대로 갖춰졌다면은 남송 때는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그냥 겨우 숨만 쉬고 있었으니까는 그것을 그건 이제 구분하기 상황. 위해서 상황 실정인데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걔들은 그렇게 해서 진나라 어떤 사람들은 그 사학자들이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진나라 지금 여기는 송나라 송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남성 때 그 뭐 주자가 남성 때 사람이잖아 주의 예. 그러면서 이 저기들을 대개 그 뭐 우리나라 저기에서도 보면 송나라 주자라고 그러지 남성이라고 꼭 얘기하지는 않아. 그런 경우도 있다. 근데 우리는 남성 어떤 때 해야지 되잖아, 그지?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런 거. 지금 여기는 황제니까 이제 송나라라고 본저라고 했었으니까 저걸 남성이라고 해야 되는지 송나라라고 해야 되는지가 우선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데 어렵다는 얘기야. 내가 말하는 거는 그거 해야지. 이제 앞에서 북송이라고 했는가 이런 거 본다면 그런 식으로 아니 이거는 조고 자신이 얘기를 한 거니까 거기는 북선이라고 그래서 그러겠어. 선대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썼겠지 이 사람아. 아이고. 근데 후세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가 어렵다니. 그러니까 일반 책 같은 데서도 예를 들어서 동진이 동진 왕이지가 물론 그 서진 때 사람이지. 서진에서 동진 때 거쳤는데 동진이 내려와서 더 유명하니까 동진 때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그럴 때 물론 동진 때 사람이고 저거 하고 그러지만 그걸 중국에서 어떤 때 얘기할 때는 진나라 사람이라고. 그래서 위진 해서 위진 남북조회 할 때 위진은 진이야. 거기에는 서진, 동진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위진 나라. 근데 남북조 할 때는 동이야, 동진이야. 남북조에서는 남쪽은 동진이고 북쪽은 북이가 했기 때문에 그건 동진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따서 위진 남북조 할 때는 위진에서 거기는 진은 서진이지. 지금 내가 말을 어렵게 하는 거가 아니라 그런 관점이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야. 근데 그 포괄적으로 그 뒤에 지금 저 이런 현대 나오는 사람들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쓰는 거 할 때 진나라를 보통 얘기를 한다. 동진 때이면서 진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때 그 속에는 서진을 포함할 때도 있고 동진 물론 주로 동진을 얘기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서진 얘기도 같이 있을 때가 많아. 그런 게 어렵다. 지금 아마 그 박사 논문하면서 그 책을 보고 그럴 때 진나라 그 어떤 때는 서진 동진을 구분해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잖아 지금. 그런 걸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때 그럼 위에는 동진, 서진을 구분했는데 동진이라고 왕위지를 했는데 여기서 진나라라고 했었으면 이 진나라는 어느 나라냐? 내 말 이해가 돼요? 그거는 그 위에는 동진이 있다라니까 동진이라고 했고 여긴 진나라였으니까 진나라라고 했다고
여기서 만약 그 허학균이 그런 식으로 어디 가서 답변을 하면은 그는 학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설사 그 책을 보고 그렇게 했다고 손치더라도 자기 주관이 있어야 돼. 구분하려고 하면 구분하던가 아니면 뭐 해서 명확한 그거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것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지금 마음대로 썼겠지만 위진이라고 썼었을 때 그 진나라 개념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남북자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막 서술하다 보면 아우 동지 서진이 또 뭐지? 아니면 그 진나라 이런 개념에 그걸 구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또 들어가요. 북서하고 남성도 그런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활자 같은 문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었을 때 대장경 이런 거가 요 나라 했었고 그다음에 저 북송 때 뭐 그 이런 걸 했었고 뭐 그랬거든요. 초조 대장경 이런 거가 지금 거가 그 처음에 요 나라 했었는데 그 제조 대장경 그 제조 대장경이 지금 해인사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시 북송권을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오자가 없어서 세계적으로 중국 이런 사람들도 그 합천 해인사 그걸 제조 대장경이라고 그래. 그거를 더 높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틀린 자 이걸 수정을 해가지고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도 그걸 연구를 한다. 글자를. 그럴 때 여기서 송나라 했었을 때 송나라가 남성이냐 북성이냐 이거가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자, 내가 말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그전에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하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드러나더라. 그랬었을 때 아 이것을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간다 하는 얘기다. 화학교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이제 쓰면서도 확실히 알고 쓰면은 다르다니까. 쓰면은 왜냐면 그때 우리나라는 그 고려 적이지만 그 중국 정세를 보면은 요 나라 금나라 그 금나라거든. 금나라가 세력이 더 세니까 송나라를 무시를 했었어요. 중국에서는 정통은 송나라를 이어가지만 변방에서 봤었을 때는 요 나라하고 이제 금나라하고 우리나라는 더 가까워. 그리고 걔들이 실력가야. 그러니까 걔들한테 저기를 해서 해가지고 거기 금강경 거기 경전을 갖다가 처음에 이렇게 했었다고. 근데 그게 오류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송나라하고도 교섭이 좀 이렇게 생겨지기 시작해서 송나라 것까지도 해서 거기서 두 가지를 교감을 해가지고 만든 거가 제조 대장경이야. 초조 대장경은 그렇게 해가지고 불타버렸었잖아. 몽고 침략으로. 그래서 다시 만드는 거가 제조 대장경이라고. 그게 지금 합천 해인사에 있어서 해인사본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것도 난 문화재 우연 아니어서 몰랐어. 그러니까 지금 만약 초조 대장경 같은 거가 나오면 판본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더라도 그거 하면 무조건 국보급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저 해인사본 제조 대장경을 놓고 해서 그 경전인 그 오류 이 교감을 이걸로 놓고 많이 한다. 중국에서. 걔들은 그렇게 하고 없어졌잖아. 그리고 각 나라가 달랐었잖아. 금나라 그가 있고 그러고 금나라 망했고 송나라 그렇게 하면서 또 망하고 했었으니까 걔들은 그걸 합칠 생각 이런 거를 안 했고. 근데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때 권력은 금나라가 컸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만약 처음에 복종을 하다가 뒤에 보니까 송나라하고 이렇게 교육하니까 거기도 있어가지고 교감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송구 전체를 얘기할 때는 송나라를 그러니까 북송인 이게 북송 여기서 북송을 말하는지 이게 어렵다.
오데이티를 이었다고 하면 북송이야. 원래도 그치? 물론 이 조구가 이걸 본조라고 했었으니까 여기 본조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저 남성의 초대 황제잖아. 근데 5대를 이었다고 했을 때 우리 송나라를 얘기를 한 거야. 그럼 그 우리 송나라는 어디야? 북송이야. 그렇다고 여기서 북송을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지. 그러나 여기서 송나라는 오데이티를 이었다고 했을 때 이 송나라는 어디냐고 물어봤었을 때 남성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조구가 살아서 남성이라고 번역하기가 쉽지만 북송이라고. 그렇지만 북송이라고 쓰기는 뭐하다. 지금 내 말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하니까 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근데 지금 머릿속으로 복잡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본조는 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해석이 더 웃겨. 본조에 무슨 우리나라라는 뜻이 어딨냐. 우리 조정은 볼 저도 조가 조정인지 왕조인지 해석을 난 어려워. 조가 왕조지. 조정이라는 것도 어렵고. 이씨 왕조잖아. 이지왕조도 근데 그런 걸 나 그래서 사학과 이런 데는 그런 걸 많이 쓰더라고. 그러니까 영조 이렇게 하고 나면 영조대 이렇게 씁니다. 당나 송대도 송대. 그래서 난 그런 걸 전부 다 우리가 말할 때 다 총괄하고 그러니까 그냥 난 어떤 사람은 당조, 송조, 무슨 당대 이렇게 막 섞어서 쓰는데 싫어 난. 그래서 송나라, 당나라 이렇게. 그것도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용어 쓰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금방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미술사에서 쓰는 거, 역사에서 쓰는 거, 또 사학과하고 뭐 이런 거 좀 다르더라고요. 쓰는 그 내가 관심 있어서 그런 걸 글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야 뭐 이것저것 왔다 갔다 이거 옮겨서 쓰니까 뭐 하지만 논문 같은 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런 거 같아.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쓸 건가? 나는 그거 구분 없이 그냥 나라는. 송나라는 5대지. 오데이티를 이어 무구 자화는 서화야. 서화로서 다시는 가칭, 칭찬할 만한 것이 없었다. 처음에 그렇겠지. 근데 태종 황제이 일어나가지고 이 태종이 저기를 낸 거야. 뭐지 수나각서. 비로소 수나 법서를 수집해서 이 낮자들이 참 원래는 난 뭐라고 그랬냐. 법서를 찾아 모았다고 했는데 낮자는 저게 망라하다는 뜻이야. 찾아 망라했다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 망라라는 거는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모은 것이고 그냥 찾아 모았다고 하면 조금 작잖아. 망라했다고 그러면 뭐 다 고루고루 갖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진 갖춤을 다하고 구방 찾음을 다하였다. 구하고 비자는 비집을 갖추었다. 구방 구하고 찾음을 갖춤을 다했다. 당시 이건중 자영은 수건 파리하고 세워서 이 고자는 짐짓이라는 뜻인데 어떤 때는 잠시 그렇게 하는 거 제일 나아. 잠시
짐짓이 잠시라는 뜻인가? 좀더 짐짓은 좀 듣겠지. 찾아봐. 약간 의미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듯한 그런 뜻입니다. 안 나와? 짐짓을 몰라서 안 찾아? 네, 네. 짐짓이라는 말도 짐짓은 나는 처음 들어. 아주 순수한 우리 우리말이? 한글인데요. 지가 뭐 모른다고 안 찾는 게 어딨냐? 아이고 참. 못 찾는 거죠. 짐짓이 이제 뜻은 속마음이나 본 뜻은 그렇지 않나 일부러 그렇게. 그러니까 짐짓 뭐 한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 아마도 아마도. 그녀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으면서도 짐짓 멋스러 대꾸했다. 그러니까 짐짓 그러니까 무슨 꼭 속마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잠시라도 되고 아무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모르면은 번역하기가 어려워. 가르쳐 줘도 못 찾으면 안 되지. 잠시 시에는 당시야. 당시 그 명예를 그 시대 잠시 그때 한때 아니면 그 시대 그 시대 당시 이게 또 참 번역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 당시 그때 야그 사람 살았을 때 북성초. 그러니까 이건중을 별로 높게 보지는 않은데 그 북성초에 그래도 이름이 있었던 사람은 이건중이야. 근데 그 뒤에 최양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건중이 좀 빛이 바래긴 거지. 그래도 이건중을 높게 봐야 돼. 왜냐면 뭐라고 할까? 처음에 진검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 외에 아니면 또 나라도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그 뒤에 이어가지고 만약 서론이 발전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찾을 때 내가 틀린 거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렇지? 뒤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뛰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처음에 교란 역할을 해준 것이니까 그게 바로 이건중이라고 볼 수 있어. 토모첩이 좀 제일 유명한데 이건중.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 명예를 얻었다. 그런데 한스러운 것은 절대로 무수히 아주 빼어나거나 기함이 없는 것. 그것이 한스러운 것 같다. 오히려지 뭐 오히려 그러니까 좋겠지. 오히려 이런 것이 없음이 한스럽다. 아니면 한스러운 것 같다. 이게 참 애매해서 내가 그걸 아마 안 썼던 것 같은데 오히려도 괜찮고 아니면 이런 뭐뭐 같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그냥 한스럽게 여긴다 그냥 그래서 내가 그래서 뺐어 그걸. 넣으면은 너무 구체적이고 딱 해가지고 해서 말이 더 어렵더라고. 그래도 뭐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은 이자는 기이하다는 거거든요. 전부 다 표명하는 거가 이가 좀 있어. 역대로 이가 좀 많이 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평범해서는 안 되고 뭔가 좀 이해해야 돼. 그게 기인데 그렇다고 기가 기괴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기의 그 뜻은 기라고 하면은 약간 좀 기괴 쪽에 가까운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이가 하나 있었을 때는 그게 약간 특이하다 그런 것이 더 나은 거야.
그 특이를 번역할 때는 특별히 기이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결국 기이하지만 기이하면은 조금 기계 쪽에 가깝고 특이하다고 그러면은 좀 특출나게 좀 이래가지고 조금은 그 말의 뜻이 좀 달라져. 좀. 느낌이 다르지 않나? 네. 요즘 말로 튀는 게 없고. 뭐 아무 개성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곧 단어 하나 아까 지금 내가 그렇게 예를 들어주니까 금방 이게 달라지잖아. 네. 근데 하나만 이렇게 듣고 그냥 맨날 그걸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공부가 그런 게 좀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